네,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을 했습니다. 논란 속 방남한 김 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동계올림픽 앞서 개막식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했었고 이제 폐식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올림픽 앞뒤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폐회식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낸 의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도 굉장히 지금 압박과 제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정상회담을 제안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부로 수락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여정한테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2주 동안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 연구한 것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뭔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실마리를 푸는 그런 행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번에 북한 외무성에 그 미국국 부국장이 최강일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제 지금 추측으로는 물밑에서 후커 보좌관, 백악관의 한반도 보좌관과 접촉해서 모종의 북미 대화를 모색하리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보도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보낼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김영철이 온 그 행보를 우리가 계속 주의해서 보고 해야 향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단순히 폐막식 참석을 온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고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 소장님은 이번 방남한 북한 대표단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자세히 보면 북한이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보겠다고 네. 하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개막식 때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인물인 그 여동생 그 김여정을 보내고 그리고 또 소위 이제 국가 대표, 물론 명목상이지만 그 국가 대표라고 할 정도로 불리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까지 보내서 일단 그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그 얼어 있던 그 상황에서 소위 아이스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그 행보를 했다고 한다면은 네. 이번에 폐막식에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초청하는 어떤 그런 그 물론 말로만 전했지만 그런 정상회담 이런 데 대해서라든가 앞으로 이게 이제 남북 그 관계 개선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위 그 통전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을 사실 보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영철의 경우는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대남 관련 통일 전선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통일 전선 이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그 관계가 있는 그런 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데 있어서 해외, 대남 이런 통일 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총책인 그 김영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방금 그 최강일이라고 하는 북미 부국장 이런 인물들을 또 데리고 온 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김여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을 때 미북 간의 대화가 그 처음에는 북한이 자기들이 제의해가지고 만남을 약속했다가 마지막에 또 북측에서 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미북 간에 뭔가 이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준비에 있어서 네. 이 최강일 북미 부국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기회에 남북한 관계 개선은 기본이고 네네.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 개선 이 자체를 좀 더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열리지 않으면은 네. 이게 어렵다는 것도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실무 대표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큰 틀에서 두 분께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남북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네. 예상 외였죠. 사실 김여정,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북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주도가 돼서 이것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 폐막식에 오는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뒤에서도 언급될 것 같지만은 천안함 폭침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알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왠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한데 네. 그런 것 분명히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굉장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은 네. 과연 이런 식의 접근이 남북 관계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 중에 대북 제재에 오르기도 한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방남을 한다는 데에서 미국 측과도 협의가 있었을 거로 보십니까? 미국 측은 저는 일찌감치 큰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고요. 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대충 알 수 있는 게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와서 한 행보를 보면 원비어 아버지랑 같이 오고 천안함을 방문하고 탈북자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모아서 북한의 인권 상황 규탄하고 그다음에 김영남이 앉아 있는데 본청만청 안 하고 5분 만에 퇴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1월 중순에 벌써 김여정이 오는구나 가서 만나자. 네.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여정도 미국 제재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왔고 최희라고 하는 사람 유엔 안보리 제재인데도 왔고 김영철이 우리가 보기엔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김영철은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에 지금 김영철이 관할하고 있는 통전부하고 이미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김여정이 오고 하는 걸 다 우리 국정원이 다 주선을 했고 미국에 가서 직접 원장에서 서훈 원장께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미국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주재하에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모여가지고 가서 만나라 네.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김영철을 갑자기 미국에서 너는 안 돼. 이 상상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미국에서 물론 우리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혹시 네. 또 김영철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럴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김영철도 이번 한 번은 오케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국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고는 전 생각하고요. 네. 그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거를 김영철을 보내서 북미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지금 선을 넘어서서 정상회담 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김정일, 네. 김정은의 아버지한테 너무 익숙해 있어서 행보가 느린 북한만 봐왔는데 김정은은 젊은 야심찬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라 그래서 독재자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행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큰 폭으로 움직여요. 네. 그 자기 여동생 보내는 거 보세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행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을 보낸 거는 제가 볼 땐 최룡해를 보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네. 우리로 봐서 기회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김영철과 우리 정부와 타협이 된다, 네. 합의가 된다 그러면 북한에선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강경파가 타협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김영철을 보내서 만약에 남북 간의 화해라든지 타협이 되면 북한 내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다른 네. 군부에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통치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다 추정입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김영철이 횡보가 큰 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합의까지 갈 수 있는 보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이란 논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라 하기 이전에
그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 북측은 우리의 이쪽 그 남한 우리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평창 동계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네. 연평도 도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이 직접적으로 김영철이가 뭐 개인적 차원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어렵겠죠. 네. 사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당이라든가 군에 있던 그 정찰과 관계되는 이 정찰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처음으로 군부 인사를 사실은 그 국장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가 누구냐 하면은 김영철입니다. 네. 바로 또 그때가 천안함 폭침이 사실 있었고 네. 연평도 도발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엄연히 지금 아까 오이사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영철 자체에 대해서 또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인물을 무리해가면서까지 네. 보낸다고 한다는 사실은 네. 그만큼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주도해 나가겠다. 이쪽은 어떻게 그 생각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그 판단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사실 북한은 뭐 이런 그 거의 엘리트 층에서는 우리 그 남한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이런 그 TV부터 시작해 온갖 정보를 다 접하고 있는 그런 그 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와 자기들은 뭔가 이거 관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활용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오히려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보수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함으로써 뭔가 이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을 사실 일으키고 이러한 남남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분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김영철 자체를 이번에 굳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리수를 해서까지라도 상당히 그 정치적 목표가 당연히 담긴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영철 자체가 통일전선부 부장이니까 네네. 이것은 대남 관계에 있어서 총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남북한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네. 이런 그 김영철 국장 사실 보냈다, 부장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위원장이 만나서 김 위원장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 부분이 또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어떤 여건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직 좀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물론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답방 형태로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이 올라갈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전반적으로 그 지난번 김여정이 온 뒤에 과연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아마 우리 문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북미 대화도 관련돼서 언급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 대미 외교 라인의 핵심 실무자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측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돼서 뭐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만큼 이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번 김영철 방남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글쎄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 이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이 왔을 때 그 소위 정상회담과 관계되는 그런 또 언급을 했고 또 네. 그래서 뭐 언급으로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또 우리 이 정부에 알리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뭔가 앞으로 그 실무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나름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측면이 수반이 왜 그 있다고 가능성이 보신다. 있느냐? 지금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될 그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보다 더 어디가 있냐? 북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북한이 자기들이 그 미사일, 각종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또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자기들은 핵무력 완성을 했다. 사실 굉장히 서둔 측면이 있거든요. 왜 서둘렀을까?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자기들의 그 핵무력 이것을 군사적으로 우리 남한을 제압해 놓은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이런 목표를 사실 갖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작년에 핵무력 완성이라고 해는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 남북한 관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북한 관계에서 그대로 또 가기에는 문제는 많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그 미끼 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래 했을 때 우리 남한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그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야말로 상징적으로라도 네. 뭔가 필요한 것이 이게 바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다도 또 다양한 어떤 남북한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열어갈 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도 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그런 그 단거를 제시했을 가능성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생각이 되죠. 김 부위원장이 갖고 온 핵심 메시지 내용,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우리가 늘 바래왔던 거고 작년에 우리가 계속 제안했던 거고 하니까 이산가족 상봉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번에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북한이 주장해왔던 건 작년인가요? 중국에서의 집단 종업원, 북한 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태, 네. 13명, 12명인가 13명이죠. 이 사람들이 납치당했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있을 수 없다. 이래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조금 그 목소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문제를 안 보내도 좋다 이런 얘기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냥 합의하면 이거는 미국이 반대할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은 다 바라는 바이고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군사 실무회담인데 네네. 지금 김영철과 리성건이 군사 최고 실무자들입니다. 네. 최고 군사회담이 지금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회에 내일 아마 대통령 이 사람들이 만나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하고 서훈 국정원이 파트너라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서훈 국정원장은 반드시 만날 테고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만나고 그리고 국방부의 최고 담당자들 만나면 그게 군사 실무회담입니다. 리성건이 뭐 사실 군사회담 수도 없이 나왔고 김영철은 아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담을 한다면 그냥 이거 자체가 군사회담이에요. 근데 굳이 뭐 아주 기술적인 문제, 이를테면 휴전선 인근에서의 확성기 방송 이게 요번에 그냥 여기 합의가 되든지 그걸 중단하자. 네.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실무회담에서 그걸 중단하든지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어렵다고 고난도에 속하는 게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거를 넘어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함지뢰 사건 때 무박 4일 동안에 협상해가지고 남북 간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한국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천안함 폭침도 그런 방식을 인용해서 네.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와 북한 간에 어느 정도의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넘어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애물이 또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제재 가하는 거 네. 따라서 김정은이 더 크게 바란다면 북핵 문제나 이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도 넘어서려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북미국 부국장이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볼 때는 후커 보좌관하고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국하고는 핵 문제는 일체 얘기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되고 뭐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따라서 핵 문제도 한국하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그 쌍중단, 쌍계병행. 네. 이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미국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도 될까? 이게 네. 곤란한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북중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네. 김정은이 제가 볼 땐 그 정도 계산까지 전 하고 김영철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내일 하루가 그냥 온종일 벼 있습니다. 내일 네. 내일 하루 동안 어떤 회담이 되는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 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오늘 북한의 방남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 대화가 최고 군사 실무 회담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북핵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측이 먼저 비핵화에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서 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그 회담이든 대화를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핵과 관련된 이런 군사 문제는 우리 남한하고 할 그런 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핵을 만드는 그 자체도 첫째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한만 이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핵을 뭐 6개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몇 기만 있어도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한미 동맹 관계를 깨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핵을 만든다고 자기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북한의 그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 하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분명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당장으로 보더라도 소위 ICBM을 날린다. ICBM이 거기서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 관계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압력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으로서 이게 활용한다는 분명히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그 비핵화 회담 자체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얘기가 해야 이게 자기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러면은 그 소위 북미 국장이라든가 네. 이런 그 외무성 그 인원들을 데리고 왔을까? 이건 아마도 북한은 사실상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이것을 미북 대화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로 네.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물론 이제까지 북한은 미국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미북 대화를 나름대로 그 추구해왔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적으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어떤 그 방관 반민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채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엔 대사 어떤 이런 채널이라든가 외교적 이런 단순한 채널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자 지난번에는 부통령 아닙니까, 그죠?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 소위 이방카를 이번에 보냈으니까 사실 이방카의 경우는 단순히 딸이기 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정책 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후크라든가 한반도 보좌관, 이건 NSC에 있는 한반도 보좌관인데 이런 인물 경우는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북한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미북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을 겁니다. 네, 글쎄요. 북미 간 접촉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그러나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예.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네. 나름대로 그 교감이 돼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이 뭐 공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네. 미북 대화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또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교육을 차단하는 내용인데
이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군사적 옵션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2단계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군사적 옵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제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들 몇 개 써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해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원유 같은 것들을 환적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이런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미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코피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 만약 북한이 지금보다 더한 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재차 발사를 할 경우에는 아마 뭐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 검문을 하는 방법도 일종의 이제 낮은 단계의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이 올림픽 이후의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특히나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 부분이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 추측으로는 김영철이 지금 서울에 와서 상당한 그들이 보기에 양보적인 조치들을 몇 개 내놓으면서 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민족의 경사를 축하해주고 양보적인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봄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아하. 틀림없이 전 그러리라고 네네.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마도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하면은 요번에 한미연합훈련을 봄에 아예 안 하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든지 이 정도의 상당히 폭큰 미국이 볼 때도 거절하기 어려운 이런 걸 내놓으면서 해서 우리와 미국을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거 제 추정입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하면 4월 달 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미국하고 핵 문제로 대화가 시작되면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게 상당하다. 대북 제재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미 네. 대화가 되면 대북 제재도 좀 완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 그랬듯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완화되면 개성공단도 재개될 수 있고 금강산도 재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도 한번 국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결정을 해라.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이니시어티브도 안 취하면 결국 북미 대화 안 될 테고 남북 대화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미미하다 그칠 테고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되고 네. 그럼 너네가 얻는 게 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쭉 늘어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교환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상의를 해가면서 네. 이 앨리스 누코가 왜 왔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앨리스 누코하고도 논의를 해가면서 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잘 지키면서 이 상황을 뭔가 타개해서 한반도를 평화를 구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적절한 규모로 하든지 해서 그 미국이 오케이 하면은 어느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미 동맹이 혹시 약화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한미 간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긴밀히 상의하면서 북한과 통 크게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장이 열렸는데 2014년에도 북한에 2인자, 3인자, 6인자가 왔는데 네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때 너무나 저는 아쉬웠고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한 기회인데 이번에는 기회를 저는 우리 정부가 놓치지 않으리라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정 수사님도 끝으로 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서 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정부는 기존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다. 아마 이 선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지 이제 지금 미국 간에 만약에 이번에 그 대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것은 결코 그 미국 관계 개선이라든가 하루 정도에 하루아침에 뭔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아니다. 네. 어디까지나
탐색적 대화 수준에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북 대화가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 사실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대로 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핵무력 완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핵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걸 구태여 지금 급박스럽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또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반발하는 어떤 그런 차원 뭐 이런 걸 해서 그런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앞으로는 위성을 자기들은 쏘아 올리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성 쏘아 올리는 그것도 바로 그 ICBM과 같은 이런 그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올림픽 이후 정세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앞서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고 특히 이제 도발적인 행위 가운데 뭐 정영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위성 발사체 특히 이제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발사체 같은 것들도 사실상 좀 중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핵실험도 하지 말아야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탐색적 대화의 그런 조건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대표단의 박날 비롯한 한반도 정세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차원 뭐 이런 걸 해서 그런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앞으로는 위성을 자기들은 쏘아 올리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성 쏘아 올리는 그것도 바로 그 ICBM과 같은 이런 그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올림픽 이후 정세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앞서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고 특히 이제 도발적인 행위 가운데 뭐 정영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위성 발사체 특히 이제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발사체 같은 것들도 사실상 좀 중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핵실험도 하지 말아야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탐색적 대화의 그런 조건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대표단의 박날 비롯한 한반도 정세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